당신은 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땀 흘려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부를 축적하는가? 이것이 과연 운명이나 재능 혹은 단순히 운의 차이일까?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가난은 상태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는 소유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의 액수에 집중하지만 진짜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방식과 습관에서 비롯된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 하루에 노동력을 팔아 내일의 생계를 걱정한다. 그러나 부자는 오늘을 투자하여 내일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흘러 들어오는 길을 만든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10가지 철학에 대한 이야기다. 가난한 사람은 이 원칙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기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른다. 이제 그들이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당신은 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관심이 없다. 시장은 냉정하다. 시장은 당신의 땀방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묻는다. 가난한 사고는 시간을 파는 데 익숙하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자신의 시간을 잘게 쪼개어 팔고 월급을 받는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도 위험한 거래다.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멈추면 수입도 멈춘다. 이것은 노동의 함정이다. 부의 본질은 노동의 교환이 아니라 가치의 창출에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누구의 어떤 불편을 없앴는가? 사업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이 해결한 문제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한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작은 보상을 받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크고 복잡하며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막대한 부를 얻는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과 통찰력 그리고 시스템을 투입한다. 측정되지 않는 수고는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낭비다. 당신의 노동을 시간으로 측정하지 말고 당신이 창출한 가치로 측정하라. 그 가치가 재현 가능할 때 그것은 비로소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은 곧 자산이 된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이 만든 가치 시스템이 당신을 대신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다. 가난한 사람은 말한다.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들에게 배움은 현실 도피이거나 돈이 드는 사치다. 부자는 반대로 생각한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 읽어야 한다. 그들에게 배움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엄숙한 투자다. 워런 버핏은 하루에 80%를 읽고 생각하는 데 쓴다고 했다. 그가 얻은 막대한 수익은 감이나 운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지식과 정보가 복리로 불어난 판단력의 결실이다. 책 한 권은 한 저자의 생애가 압축된 지식의 보고서다. 단 몇 시간 만에 타인의 수십 년 경험과 실패, 성공의 정수를 흡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의 복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읽은 10페이지는 당장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10페이지가 1년, 5년, 10년 쌓이면 그것은 세상을 보는 눈과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힘이 된다. 좋은 판단은 좋은 정보에서 나오고 좋은 정보는 독서와 관찰에서 나온다. 돈은 결국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나는 회의실에서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을 금세 알아본다. 읽는 사람은 말을 아끼지만 입을 열면 논리와 근거가 다르다. 그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구조적으로 생각한다. 지식은 세금도 감가상각도 없으며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다. 돈을 쫓기 전에 책장을 열어라. 당신의 지식이 깊어지는 만큼 당신의 부도 깊어진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냉정하게 돌아보라.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 곧 당신의 현재 수준이자 미래의 표준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가장 강력한 법칙이다. 우리는 환경에 전염된다. 불평과 변명, 냉소가 습관인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면 당신의 시야도 똑같이 좁아지고 부정적으로 변해간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부채다. 반면 성장 의지가 분명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의 말과 행동, 목표가 달라진다. 그들의 높은 기준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그들은 당신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가진 돈이 아니라 그가 가진 생각의 수준을 보았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사고의 깊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과의 1시간 대화는 어설픈 책 10권을 읽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때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더 나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수를 나누며 정보와 기회를 교환한다. 그 속에서 새로운 협력과 사업이 태어난다. 신뢰는 가장 비싼 자산이다. 그리고 신뢰 없는 속도는 재앙이다. 당신의 관계 지도를 다시 그려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라. 계산이 앞서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쌓은 인연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부자는 혼자 성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올바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말한다. 더 준비되면 나설게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그들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준비란 행동하지 않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핑계다. 기억하라. 자신감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온다. 완벽을 기다리는 자는 기회를 놓친다. 시장은 100점짜리 계획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은 60점짜리라도 일단 실행하고 피드백을 통해 70점, 80점으로 개선해 나가는 실험하는 자를 기억한다. 두려움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발목 잡혀 머무르는 자는 영원히 제자리에 남는다.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관성을 깨고 두 번째 걸음을 가능하게 한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자신감을 만든다. 당신의 역량을 정확히 정의하고 시장의 언어로 설명하라.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말하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연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다.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도하지 않는 자는 잊힌다. 행동하는 자만이 자신감을 얻고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라. 오늘 나는 시간을 팔았는가? 아니면 자산을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한다. 월급은 오늘을 지탱한다.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월급은 당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꾼 대가이며 당신이 아프거나 일을 그만두면 즉시 끊기는 수입이다. 이것은 노동소득이다. 순자산은 내일을 지탱한다. 부자는 월급이 아니라 자산의 흐름을 본다. 그들은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만든다. 자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건물의 임대료, 주식의 배당금, 브랜드의 저작권료, 그리고 자동화된 사업체의 수익, 이것들이 바로 자산이다. 가난한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 소비부터 한다. 부자는 수입이 생기면 자산을 사는데 분배부터 한다. 그들은 당장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유를 위해 돈을 심는다. 시간은 유한하지만 자산은 복리로 증식한다. 시급에 매여 사는 사람은 늘 피곤하고 시간에 쫓긴다. 하지만 자산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 되어 일하게 만든다. 그는 노동의 종속자가 아니라 자본의 주인이다. 당신의 목표는 더 높은 급여가 아니라 당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순자산을 늘리고 있는가? 시간을 팔지 말고 가치를 축적하라. 그 가치가 당신의 이름으로 일하게 만들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고 피하려 한다. 그들은 안정을 원하고 익숙한 일만 반복하려 한다. 그러나 부자는 정반대다. 그들은 오히려 문제를 찾아 나선다. 왜인가? 세상은 쉬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누구도 풀기 싫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다. 위기는 옷을 갈아입은 기회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때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돌파력이었다. 모두가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물러설 때 나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었다. 안 된다는 말은 생각을 멈추는 신호다. 하지만 어떻게? 라는 질문은 해결책을 찾는 시작이다. 문제의 크기는 곧 그 사람의 그릇이다. 작은 문제만 다루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무른다. 하지만 거대한 문제를 붙잡고 실험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고통받을지라도 결국 성장하고 신뢰를 얻으며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 사람들은 부자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밀도를 견디는 힘이 다른 것이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데이터와 분석으로 대응한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혼란스러워할 때 그들은 침착하게 그 틈새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 어려움이 닥쳤다면 절망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더 큰 사람이 될 자격을 시험받고 있다는 증거다. 도망친 문제는 결국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다시 찾아온다. 하지만 한번 정면으로 마주하여 돌파해낸 문제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알려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세상은 당신의 숨겨진 잠재력이 아니라 드러난 능력을 평가한다.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혹은 알면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나를 자만하다고 볼까봐.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나설 수 있을까? 이것은 겸손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은두는 전략이 아니다. 당신의 능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알리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가치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것을 시장의 언어로 설명할 줄 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그것이 신뢰의 첫 단추다. 리더는 조용한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대중 앞에 서는 이유는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세상과 나누기 위한 책임의 표현이다. 당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문을 연다. 당신의 겸손함이 당신의 가치를 묻어버리게 두지 마라.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당당히 선언하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이분법적 선택지에 갇힌다. 돈이냐, 명예냐, 가정이냐, 일이냐, 안정이냐, 성장이냐.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가난한 사고의 한계다. 나는 늘 물었다. 왜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가? 나는 돈도 벌고 나라에도 기여하고 싶었다. 회사를 키우면서도 사람을 키우고 싶었다. 부자들은 세상이 주는 선택지에 갇히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만든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통합의 사고를 한다. 그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 그리고 저것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는다.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있을까를 묻고 두려움에서 출발한다. 부자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까를 묻고 해결 의지에서 출발한다. 이 질문 하나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 물론 둘 다를 가지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더 깊은 고민, 더 치밀한 설계,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요구한다. 시간관리, 시스템, 기술, 인력,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설계해야만 충돌하던 두 가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둘 다를 원한다고 해서 욕심이 아니다. 그것은 더 높은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세상은 단순한 선택으로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둘 다 가질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질문이 세상을 바꾸고 당신을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끌어올린다. 돈은 냉정하다. 돈에는 감정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다루며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그 감정이 바로 부와 가난을 가른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감정으로 대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소비로 자신을 보상하고 불안할 때는 불필요한 물건으로 위로받는다. 돈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 지출은 결국 빚과 더 큰 불안으로 돌아온다. 부자는 돈을 감정이 아닌 자유를 얻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대한다. 그들은 돈을 쓸 때 늘 묻는다. 이 지출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얽매이게 만드는가? 그들은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의 선택권을 우선시한다. 부자는 돈을 통제하기 위해 원칙을 세운다. 지출을 기록하고 예산을 세우며 투자와 소비를 명확히 구분한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돈을 통제하는 습관. 그것이 부자의 첫 번째 방패다. 나는 사업을 하며 언제나 현금 흐름을 중시했다.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가였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통장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항상 많다면 그건 이미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돈을 똑똑하게 다룬다는 것은 짠돌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상태로 결정하는 것이다.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결국 돈에 지배당한다. 오늘 당신이 내린 재정적 결정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돈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다. 하지만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보다 더 크고 오래가는 자산이다. 부자는 결코 혼자 가지 않는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가치의 고리로 본다.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성장한다. 이것이 부의 생태계다. 이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자본이 바로 신뢰다. 가난한 사람은 흔히 말한다. 성공하면 나눌게요. 하지만 부자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들은 나누기 때문에 성공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얻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이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을 열었다. 나눔과 도움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반드시 더 큰 기회로 돌아온다. 계산이 앞서는 관계는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쌓은 신뢰는 위기 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속의 숫자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신뢰의 무게가 곧 그의 진짜 자산이다. 당신이 오늘 베푼 한 번의 진심 어린 도움,
작은 친절, 그리고 정직한 거래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리고 진짜 부는 언제나 멀리 가는 길 위에 있다. 결국 부와 가난을 가르는 것은 태생이나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철학의 차이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시간을 팔아 당장의 생계를 유지한다. 부자는 오늘의 시간을 투자하여 내일의 시스템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사치라 여기고 부자는 배움을 투자라 여긴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피하고 부자는 문제를 찾아 나선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으로 돈을 쓰고 부자는 원칙으로 돈을 다룬다. 이 10가지 원칙들은 단순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자와 듣고 무시하고 지나치는 자의 10년 뒤 인생은 완전히 다른 지점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오늘 하루 당신은 시간을 팔았는가? 아니면 자산을 쌓았는가? 당신은 문제를 피했는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했는가? 당신은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는가? 아니면 성장하는 사람들과 영감을 나누었는가?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